안녕하세요. 저 CIC 대표 김왕이라고 하고요. 회사에서는 에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어, 오늘 부족하지만 이렇게 좋은 자리에 저 초대해 주셔서 일단 제가 드릴 수 있는 인사이트를 좀 많이 드리려고 하고요. 혹시 저희 CIC 아시는 분 혹시 계시나요? 네, 없으시죠? 네, 아직 미생인 회사입니다. 네, 일단 바로 시작을 해보면 저희 회사는 CIC F&B라고 하고요. 실제로 지금 한국에서 사업을 한 지는 한 5년 정도 됐고요. 개인 사업한 지가 한 2년 정도. 네, 그리고 법인으로 된 지 한 3년 정도 됐는데 저희 회사 CIC 자체는 일단은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청담동의 볼트 스테이크하우스랑 그다음에 청담동 볼트 바를 파트너를 삼아서 처음 프로젝트 진행한 게 오픈잇이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저희 회사는 CIC는 확실히 이제 Creativity, Innovation, Craziness 그래서 창의성, 혁신, 똘끼라는 개념 하에 F&B, Food and Beverage 레스토랑을 진행하는 회사인데 실제로 이제 지금 법인이랑 브랜드까지 했었을 때 총 54개 정도의 법인과 브랜드들을 직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전 세계적으로 직접 브랜드를 A부터 Z까지 크리에이팅을 해서 직영하는 회사가 아마 미국에 한 회사가 있는데 거기가 한 80개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는 거의 한 100개 정도 브랜드를 직접 직영을 할 예정이고요. 아마 기네스북에 오를 예정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 회사는 지금 이제 태국 방콕이랑 한국에 본사가 두 개가 위치해 있고 저희의 가장 메인 핵심 왜냐면 저희가 지금 40분밖에 없다 보니까 좀 직접적인 인사이트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 회사의 가장 큰 궁극적인 목표는 Hospitality Project Company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스위스에서 그 호스피탈리티랑 호텔 매니지먼트랑 레스토랑 매니지먼트를 전공을 하고 한국에 와서 진행을 한 거고 호스피탈리티라는 개념이 좀 익숙하신가요, 혹시? 네, 그래서 호스피탈리티가 원래 이제 호텔 매니지먼트랑 서비스 인더스트리랑 레스토랑 산업을 전부 다 포괄하는 건데 환대 산업이거든요. 환대 산업. 그거를 다르게 얘기하면은 결론적으로는 서비스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잘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대학교 때 딱 느꼈던 부분은 뭐였냐면 호텔 경영이든 레스토랑 경영이든 아니면 허스피탈리티 산업이는 결론적으로 이게 person to person industry라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찌 됐던 유통을 하던 제조를 하던 레스토랑을 하던 결론적으로 사람 대 사람을 다루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 산업이 되게 유망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고 실제로 원래 저희 회사는 그냥 CIC인데 CIC F&B를 선택했던 이유 중 하나는 레스토랑 자체가 오감을 자극할 수 있는 산업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기반을 했었어요. 예, 그리고 좀 오늘 아마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 앞에 강연을 해주셨는데 저는 조금 더 젊은 패기로 조금 더 제 실질적인 예를 들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레스토랑 산업을 했었던 이유 중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었어요. 어쨌든 감성적이고 컨텐츠적인 거를 오감을 만족할 수 있는 산업을 만들어 보자 해서 레스토랑 산업을 진행을 했었던 거였고 솔직히 한국 와서 되게 많이 놀랐었던 건 부동산 자체가 되게 버블도 심하고 그리고 그 초기 투자 자본이 되게 높더라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진행을 할 때 권리금, 보증금, 월세, 관리비 거기다가 인테리어도 되게 비싸고 집기도 되게 비싸고 인건비도 되게 비싸고 재료비도 계속 오르고 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어찌됐든 제가 저희 회사는 모든 프로젝트를 일단 저희가 직접 하는 것도 있겠지만 PE 자체의 성향을 많이 띄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프로젝트 베이스로 인베스트먼트를 받고 VC로 오픈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이 오기까지가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필요했었던 건 일단은 이니셜 인베스트먼트를 상당히 많이 낮춰놓고 이 프로젝트로 레퍼런스를 보여주자라는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서 느꼈었던 거, 외국에서 느낀 것도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저는 레스토랑을 공부를 했었을 때 가장 기본적인 되게 진부한 얘기긴 한데 어, 좀 이렇게 얘기하면 좀 뭐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좀 예를 들면은 뭐 베이비부머 세대분들 같은 경우는 좀 그들만의 본건적인 사고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본건적인 것도 되게 맞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저는 설거지부터 하우스키핑부터 시작해서 뭐 모텔 알바부터 시작해서 인천공항 카트 알바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너 뭐 해? 이러면 나 레스토랑에서 일해. 나 레스토랑에서 서빙해. 레스토랑에서 주방에서 일해. 아니면 바리스타로 일해. 그러면 쟤 별로 할 거 없어서 저거 하는구나.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레스토랑 대표야라고 하면 오 막 이래요. 그러니까 그 갭이 너무 큰 거죠. 엔트런스 배리어가 되게 낮다 보니까 레스토랑 대표는 대단한데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되게 좀 안 좋은. 어찌됐든 상업성을 되게 보여주기 쉬운 인더스트리다 보니까 실제로 한국에 오자마자 한 30만 원 정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되게 많이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홍대, 이태원, 한남동, 청담동, 강남, 학동 사거리는 다 돌아다니면서 총 46명의 투자자들을 찾아다녔고, 솔직히 말이 투자자지 그냥 뭐 레스토랑 가서 장사 잘 되는 데는 그냥 다짜고짜 들어가서 포트폴리오로 이제 진행을 한 거였고, 거기서 손을 잡아준 게 이제 볼트 스테이크하우스 대표님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잠깐 커피 한잔 하다 왔는데, 어쨌든 그렇다 보니까 청담동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던 거였고, 앞으로 제가 레퍼런스를 많이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희 프로젝트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총 54개 정도 되다 보니까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좀 키 레퍼런스들을 많이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과연 뭐 제가 성공업계를 뭐 신화를 만든 사람은 아니지만 실제로 지금 그냥 한 스텝 한 스텝 가고 있는 입장에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부분은 뭐냐면 CWK예요. CWK. 제가 회사 팀원들을 어떤 알려주거나 아니면 교육을 하거나 실질적으로 뭐 어떤 트레이닝을 할 때 CWK만 말을 하는데, C는 Crazy Factor, Wow는 Wow Factor, Kick은 Kick 이거든요. 킥 팩터.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테리어를 하거나 익스테리어를 하거나 아니면 매뉴 R&D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서비스 트레이닝을 하거나 아니면 음악을 고르거나 했었을 때 기본적으로 모든 포인트 자체에 crazy factor, wow factor, 킥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crazy factor는 예를 들면 그거죠. 그냥 매장에 갔었는데 와 얘네 미쳤다. 얘네 뭐 하는 애들이야? 이거고, wow factor 같은 경우는 들어갔었을 때 그냥 와우 할 수 있는. 그리고 킥 팩터들은 아 얘네 좀 하네. 이 키포인트들을 그냥 가장 본능적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창의성과 혁신은 되게 많은 분들이 써왔던 어떤 그 키워드였고, 조금 더 극단적으로 크레이지니스라는 거를 넣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일단 베이스 자체가 디자이너 집안에서 좀 태어났다 보니까 좀 되게 극단적이고 표출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예전부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과연 많은 사람들이 크리에이티비티, 창의성에 대한 부분과 이노베이션, 혁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과연 진짜 그게 창의성이고 과연 그게 진짜 혁신일까라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원래 제가 한국 와서 막 회사 이름을 정했을 때 크리에이티비티와 이노베이션을 쓰고 있는 제가 너무 역겹더라고요. 예. 어찌됐든 전 이걸로 생계를 이끌어 나가야 되고 팀원들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저희 회사 팀원들이 한 700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제가 하나를 제대로 말할 수 있었던 건 크레이지니스였어요. 근데 이게 말이 똘끼고 미침이지 이거를 따로 풀이라면 그냥 너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be yourself. 예. 왜냐하면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푸드 앤 비버리지라고 해서 음식과 음료를 팔고는 있지만 트렌드가 너무 많이 바뀌었죠. 인테리어가 더 중요하고 뭐 SNS가 중요하고 핫스팟이 중요하고 이제는 음식도 사진을 찍는 시대가 오다 보니까 이거를 과연 디자인적으로 내가 트레이닝을 시킬 수 있을까 해서 사실은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희는 회사 자체에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들을 되게 많이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포지션이 일주일에 한 번씩 바뀌어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실제로 저희 회사에 지금 뭐 롯데 임원이셨던 분들이랑 대기업 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거의 정신 못 차릴 정도로 포지션이 바뀌면서 다양한 뭐 세일즈, 마케팅, 매니지먼트, 그다음에 바리스타, 베이커리, 키친, 그다음에는 하우스키핑까지 전부 다 트레이닝을 해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종합적인 컨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그 바운더리를 많이 교육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어 이제 저희 회사가 지금까지 프랜차이즈를 한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양조장부터 시작해서 브런치 카페, 대형 카페 아니면은 뭐 7평짜리 작은 매장에 뭐 어떤 통통이라고 하는 아메리칸 차이니즈 중식집도 있는데, 트렌드 자체는 좀 저희는 만들어 나간다기보다는 좀 제시를 하려고 하는 편이고요. 실제로 이제 저희 회사가 더티 트렁크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을 때 비주얼적으로 신경을 되게 많이 썼었어요. 그래서 아마 나중에 Q&A 세션에 있었을 때 조금 더 디자인적인 것도 질문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지금부터 보여드릴 레퍼런스들이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과연 저희가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회사 팀원들한테 항상 얘기를 할 때 How are you gonna deliver the proper message to the audience or customer?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회사에 세일즈랑 마케팅이랑 영업이랑 많은 R&D 팀원들이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고객들은 이 브랜드 이름을 보고 컨텐츠를 보고 그 브랜드를 인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메시지를 전달할 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퓨어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름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어떤 인테리어 모든 것들을 저희는 인하우스에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퀴즈도 제가 좀 드릴 건데 오픈잇이 청담동에 있는 매장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오픈이 이제 열다잖아요. 닛은 단정하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너가 우리 레스토랑 문을 열면 너는 되게 단정해질 거다라고 해서 캘리포니아 파머하우스 다이닝이라서 약간 비건 레스토랑을 제가 오픈을 했었어요. 제가 한 26살 때죠. 네, 그래서 공간 자체는 이렇고요. 혹시 이 레스토랑 얼마에 열었는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만약에 맞추시면 제가 무료 쿠폰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말씀하실 것 같아서. 평수가 한 키친까지 해서 30평 정도고 월 매출은 한 다이닝까지 해가지고 한 7천 정도 나왔거든요. 네, 2억. 여기 1,800만 원 들었어요. 네. 근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그 이니셜 인베스트먼트 자체는 저는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모든 비용이에요. 근데 워킹 캡까지.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운영을 해서 수익을 날 때까지는 당연히 인건비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달치 월급까지 저는 포함을 해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그 테넌트 인센티브라고 해서 TI라는 개념 자체를 잘 이해를 못했고 평당 인테리어라는 개념 자체를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공간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평당 계산을 하는 것 자체가 일단 전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디자인을 했냐면 실제로 이 벽 같은 경우는 핸드릭스 진이랑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여기에 조금 더 비용을 태운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되게 상징적이었어요. 여기 원래 옛날 하루의 카페였어요. 그 연예인들 많이 갔었던 그래서 되게 상징적인 공간에 오히려 저는 좀 다른 방식을 선택했었던 거죠. 그래서 일단 중고 제품들 많이 사용했고요. 키친도 전부 다 중고 썼고요. 그 다음에 직접 디자인을 다 했었고 실제로 이제 아마 디자인 트렌드도 조금 말씀을 드릴 텐데 보타니컬 디자인을 이용을 많이 했죠. 그래서 뭐 이제 제가 좀 많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디자인의 어떤 그 트렌드 자체를 봤었을 땐 예전부터 보타니컬 디자인은 많이 유행을 했었었고 그 다음에 러스틱 컨셉이 많이 유명해졌었죠. 그게 아마 테라로사 대표님이 하는 러스틱 컨셉 뭐 약간 나무를 많이 쓴다든지 가죽을 많이 쓴다든지 그리고 그게 스팀펑크로 이어졌었죠. 그래서 17세기, 18세기 약간 증기기관 이용해서 약간 철을 많이 쓰는 그리고 그게 이제 비비드 컨셉으로 이어졌고 이제 비비드 컨셉 자체가 해외에서는 그게 니온 컬러로 갖고 한국에서는 파스텔 톤 컬러로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트렌드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저희는 이 간판 다는 것부터 진행해서 회사 자체에서 전부 다 진행을 했고 실제로 회사라고 말할 것도 없이 이때는 저 혼자 했었어요. 그래서 도장부터 다 진행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고 그래서 확실히 캘리포니아 파머하우스 다이닝이다 보니까 인테리어 쪽에 좀 집중을 많이 했었었고 키 컬러 자체 좀 트렌드를 파악하면서 많이 진행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예, 운영 시간은 기본적으로 한 10시부터 6시 정도까지 진행을 했었었고 그래서 음식 자체도 그 브랜딩 컨셉과 맞게 진행을 했었어요. 아마 5년 전부터 제가 허머스를 진행을 했었으니까 요즘에 많이 뜨고 있죠. 그래서 웰빙 컨셉을 많이 프로모션한 매장이었고요. 그리고 처음에 오픈잇이라는 거는 되게 단정한 컨셉이었는데 더티 트렁크는 또 말 그대로 좀 반대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더러운 트렁크냐 아니면은 뭐 더티 트렁크냐 해서 티를 먹는 데냐 아니면은 뭐 많이 질문하셨는데 여기는 더티 트렁크를 좀 직역을 해보면 dirty 같은 경우는 좀 약간 거친 느낌이었고 트렁크는 약간 어떤 박스 공간을 의미한 공간이었는데 여기는 혹시 얼마에 열었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이것도 쿠폰 드릴게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을 때 이 매장으로 아시아 3대 디자이너들을 전부 다 수상했었거든요. 홍콩이랑 타이완이랑 한국에서. 근데 실제로 그 한국 K 디자이너 어워드 저지 건국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님이 오셔서 여기다가 220억 썼냐고 물어보셨어요. 얼마 들었을까요, 여기? 이게 말씀을 조금이라도 안 해주시면 넘어갈 수가 없어요.
5억이요? 그랬으면 너무 좋았겠지만 평수가 500평이고요. 층고가 18m고 여기 15억 정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집기까지 다 해서 15억에 들었고 여기 손익분기점을 한 5개월 만에 끝냈었어요. 예, 그리고 월 매출은 최대 한 8억 8천까지 나왔었고 그래서 여기 자체도 되게 빈티지한 걸 많이 썼고요. 아까 디자인 트렌드 말씀드렸을 때 보타니컬 디자인과 스팀펑크와 러스틱 컨셉을 되게 많이 썼었고요. 실제로 여기를 제가 건축 도면 없이 1년에서 1년 반 정도 걸려서 직접 디자인을 다 한 거였고요. 보통 뭐 인테리어 업자들이 보통 있었는데 실제로 그냥 한국 전문용어로 인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인부 9분이랑 거의 1년 동안 싸우면서 만들었던 공간이었고 기법 자체도 좀 되게 많이 달랐었어요. 그래서 바닥 같은 경우도 더티 트렁크다 보니까 오히려 어떤 보통 아마 인테리어 하신 분은 알겠지만 에폭시랑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근데 에폭시도 일반 에폭시 하면 느낌이 없다 해서 실제로 여기에 막 먼지 뿌리고 오히려 오염시켜서 에폭시랑 경우도 있고 이 지금 요 바텐 안에 보이는 게 총 가로 길이가 18m예요. 그러니까 좀 건장한 남성분이 한 18걸음 걸어야 되는 공간인데 저기도 이 나무를 보시면 이것도 철도청에서 무료로 받아서 만든 걸로 조금 더 그 좀 거친 느낌을 많이 냈거든요. 그리고 지금 요것도 그 맥주 배럴 같은 경우도 앞에 커트해서 전부 다 조명으로 만든 거였고 네. 그리고 아마 최초로 이제 그 H빔 자체를 좀 노출시켜서 진행한 매장이었고 H빔 자체도 직접 해서 일부러 녹 작업도 진행해서 한 매장이었고요. 그래서 예전에 삼성이랑 콜라보레이션 했었을 때 2층에 15평만 카운트를 했었는데 하루에 18,000평 정도 왔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성황리에 좀 운영을 잘 하고 있는 매장이고요. 네. 네. 원래 이 책 같은 경우도 오픈을 다 해놨는데 많이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져가지 말라고 이렇게 했었고. 네, 그리고 아마 이 안에 메뉴 보이는 거 경우도 기본적으로 컨셉에 되게 좀 충실해서 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바게트를 해도 더티 트렁크 다운 바게트, 아니면 브리오시를 해도 조금 더 더티 트렁크 다운 스타일을 만들려고 저희는 지금 센트럴 키친이 없고 전부 다 인하우스에서 만들고 있어요. 네. 그리고 버터킹 같은 경우는 아마 돈가스 클럽 아시죠? 돈가스 클럽이 망했는데 90평짜리인데 여기를 1억 5천에 들여서 첫 달 매출 2억 찍고 손익분기점 한 3달 만에 넘은 프로젝트고 실제로 빵 종류가 한 100가지 정도가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도 조금 더 아메리칸 컨셉으로 진행을 해서 운영을 하는 매장이었고 네. 네. 그래서 조금 더 어떤 호밀빵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육종 마늘빵이나 이런 거 되게 핫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저희 컨셉으로 많이 바꾸는 작업도 많이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아마 좀 행보가 좀 특이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청담동에서 가장 좋은 자리에 있다가 갑자기 돌연 파주로 가서 주차장까지 한 3,500평 정도를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갑자기 물레동을 가서 7평짜리 매장을 열었죠. 7평짜리 매장. 7평짜리 매장 통통이라고 해서 아메리칸 차이니즈 레스토랑인데 여기는 정확하게 950만 원 들었거든요. 950만 원 들어서 7평짜리 매장에서 월 매출 한 3,500 정도 나오는 매장. 그래서 이 뚱뚱한 애가 통통이고요. 저희가 보통 네이밍을 하거나 브랜딩을 만들 때 되게 다양한 뭐 어떤 시장 조사나 아니면은 레퍼런스를 많이 찾는 것 같은데 되게 직관적으로 하는 스타일이에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컨텐츠를 만들거나 프로덕트를 만들 때 고객한테 어떤 의도를 전달할 때는 저는 가장 직관적인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이름을 지을 때 아니면 어떤 브랜딩을 할 때, 인테리어를 할 때 별로 크게 생각을 하지 않는 편이고요. 실제로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게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기본적으로 어떤 분석이나 시장 조사를 하지 않냐 할 때 전혀 안 해요. 전혀 안 해요. 그래서 좀 저희 회사에 들어오신 어떤 좀 교육을 잘 받으신 한국 스카이를 나오신 분들도 오시면 되게 충격을 받는 부분이고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는 좀 반대로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사업을 진행할 때 사업의 로직은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효율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좀 특이했었던 건 뭐였냐면 부동산이 돈이 제일 많이 들잖아요. 그러면 부동산을 보고 컨텐츠를 만드는 게 아니라 컨텐츠를 준비해 놓고 부동산에 맞추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예. 그리고 보통 제가 청담동에 진행을 하다가 돌연 뭐
한국에 진짜 막 외지에 진행을 했었던 이유 자체는 뭐였냐면 좀 문화 개선을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트렌드 자체는 한국에서 미국, 미국에서 유럽으로 따라간다고 보거든요. 근데 아마 유럽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방 쪽이 더 발달해 있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도심 쪽은 당연히 컴페티션이 강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 보니까 비즈니스 로직이 깨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더티 트렁크 같은 경우는 땅값이 한 150만 원 했었거든요, 평당. 지금 한 3천만 원까지 오른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원래는 부동산의 부자도 몰랐는데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부동산 업자분들도 되게 많이 얘기를 하면서 요즘 부동산에서 많이 공부도 하기 시작했었고,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부동산을 보지는 않아요. 실제로 그냥 컨텐츠 자체는 그냥 매일매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는 마케팅 부서는 없고 브랜딩 팀원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그냥 자기가 원하는 브랜딩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일을 하고 있고, 실제로 어떤 클라이언트들과 아니면 자리가 있으면서 그냥 이 자리 되게 괜찮네, 이 자리 되게 싸네, 야 그럼 이 프로젝트 진행하자 라고 해서 지금 거의 월에 2개 정도씩 프로젝트를 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추후에 질문하시는 거에 대한 답변을 좀 미리 먼저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물레라는 경우도 가장 안 좋은 자리였죠. 통통 같은 경우 월세가 80만 원이고 뭐 지금 건물주분이 올리셨지만 그리고 물레 같은 경우는 물레동에서 가장 안 좋은 자리예요. 여기 월세 60만 원. 60만 원인데 여기도 월 매출 한 3,500 정도 나오는 매장이고, 여기는 한 1,800만 원 정도에 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실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저희가 직접 따서 직접 인테리어 디자이너들이랑 같이 작업을 한 매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 매장이거든요. 그래서 올덴 뉴 컨셉이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한식 같은 메뉴를 뉴 트렌드로 좀 바꿔보자라고 해서 막 김치도 토마토 김치 만들고, 뭐 보쌈 같은 경우도 좀 궁중은식으로 연저육이라고 하는 매장도 만들고 있고, 그리고 헤이러스틱이라는 공간도 있는데 여기도 한 220평 정도 공간으로 지금 청주에 있어요. 청주에.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제 목표 자체는 전국 8도의 각 타운의 모든 매장을 만드는 게 저희 이제 회사의 목표고요. 그래서 소셜 카페 클럽이라 그래서 좀 공간 분할을 하면서 대관도 할 수 있고, 이 부분은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대관을 해서 이 부분만 빌릴 수도 있고, 그래서 좀 다양한 뭐 회사나 아니면은 뭐 맘카페 어머님분들이나 아니면 막 개모임 같은 경우 되게 많이 하는 경우가 있고, 실제로 여기 보이시는 가구들도 저희가 직접 다 디자인을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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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노다 프라이즈인데요. 그 되게 좀 한심해 보일 수도 있는데 노가 노잖아요. 닷은 점이거든요. 그래서 프라이즈는 상에서 노점상이에요. 그래서 되게 직관적인 노점상이고, 예전에 명목 자체는 그랬어요. 그래서 예전에 어 예전에 어떤 뭐 어른분들이 만들어 놓은 한국의 노점상이라는 문화 자체를 우리가 다시 받아서 재해석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만들었고, 실제로 롯데에서 럭셔리 브랜드 말고 사기업 최초로 저희한테 투자한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롯데랑 좀 파트너십으로도 일을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아마 이제 GS25랑 뭐 CU랑 또 뭐 있죠? 뭐 세븐일레븐들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어떤 편의점 모델 자체들이 있었을 때 이거를 조금 더 컨텐츠를 좀 소비할 수 있고 조금 더 다양한 경험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노다프라이즈를 만들었고, 아마 이제 이 편의점을 이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노점상이라는 편의점을 만들었고, 조금 더 감성 편의점이고 조금 더 어떤 프로덕트 자체도 일반적인 프로덕트가 아닌 조금 더 새로운 프로덕트 셀렉션을 들어가서 하고 있는 매장이고, 많은 콜라보레이션과 어떤 프로젝트들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실제로 태국 같은 경우, 방콕 같은 경우도 보통 세븐일레븐이 편의점을 독점하고 있는 경우인데, 실제로 마스터 프랜차이즈를 그쪽으로 날려서 아마 태국 쪽에서도 편의점으로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네. 그래서 아마 컨셉들을 보시면 저희는 MZ 세대들을 타겟하는 컨셉은 아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프로젝트가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타겟층은 되게 다양한데, 저희 회사 키포인트는 뭐냐면 요즘 아마 말씀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MZ 세대 분들이 트렌드를 이끌고요. 스pen딩 파워는 X 세대 분들이랑 베이비부머 세대 분들이 되게 많이 쓰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진은 MZ 세대 분들이 올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빵을 하나 먹고 커피 하나 먹거든요. 근데 그 인스타그래머블한 것들과 트렌드가 만들어졌을 때 할머니 분이 오셔서 빵을 한 20만 원치 사가요.
예. 그래서 저희는 보통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 트렌드는 확실히 조금 더 MZ 세대에 맞추거나 밸런스를 맞추는 부분이 맞겠구나. 대신 스pen딩 파워는 베이비 부머 세대분들과 이런 게 맞으니 또 그 맛 같은 경우, 플레이버 프로파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대중적인 부분을 만들자라고 해서 타겟층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패션 쪽도 많이 진출을 하고 실제로 지금 LVMH랑 패션쇼 프로젝트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는 어떤 라이터랑 컷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인하우스로 프로젝트를 만드는 부분이어서 다르게 생각하면 이거 기본적으로 아웃소스 안 주고 외주 주면 돈 많이 들지 않냐라고 하는데 반대예요. 인하우스를 쓰니까 컨트롤도 되게 편하고요. 그리고 비용도 적게 들고요. 모든 하나하나가 트래킹이 다 돼요. 그래서 이 컷 만드는데 얼마 들어? 비용이 얼마 들어?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컨트롤이 다 되는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건 커스터마이즈가 되다 보니까 확실히 다른 회사보다 조금 더 극단적인 컨셉을 갈 땐 더 쉽게 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겟대샷 같은 경우도 실제로 롯데에서 투자한 프로젝트고요. 롯데 임원분들이 딱 말씀하시 여기가 테슬라 자리였거든요, 원래. 근데 테슬라가 이제 뭐 잘 안 됐다. 그래서 조금 더 힙한 매장을 만들어 달라 해서 제가 딱 뭐라 그랬냐면 그럼 매출 포기하고 만들어도 되냐? 그래서 알아서 해라 만든 매장이 겟대샷이고 요즘에 좀 시도를 많이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은 뭐 릴스나 죄송합니다. 예, 이런 프로젝트들이 이런 SNS 플랫폼들이 많다 보니까 그것을 타겟층에서 겟대샷 너만의 컬러를 찾아라라고 해서 이게 메인 엔트런스거든요. 그래서 공간을 들어가 보면 화장실이 있고요. 침실이 있고 세탁실이 있고 이제 뭐 라이브러리가 있고 라운지가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젊은 친구들이 와서 춤도 많이 추고 사진도 많이 찍고 막 릴스도 많이 올리는데 근데 오시는 손님들 보면 어머님들이 또 되게 많이 오세요. 예. 그리고 컨셉에 확실히 충실해야 되다 보니까 밸런스 맞추는 건 없다 해서 라떼도 컬러 라떼, 에이드도 컬러 에이드. 그래서 실제로 이거 주문하면 이거 먹어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다 먹을 수 있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말똥 도넛 같은 경우도 저희 회사에서 지금 잘 운영하고 있는 프로젝트인데 아까 제가 아마 프로젝트 자체를 보타니컬 스타일에서 러스틱 컨셉, 스팀펑크, 그 다음에 비비드 컬러, 비비드에서 네온으로 가는 게 있고 파스텔 톤으로 지금 아마 지금 이제 2022년 트렌드가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거는 좀 비비드 컬러로 진행을 했었던 프로젝트였고 조금 더 니온 컬러를 조금 입혔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프로젝트는 만드는데 한 2개월 정도 걸렸었고 왜 말똥 도넛이냐 말씀하셨을 때 뭐 많잖아요. 뭐 노티드 도넛 이준범 대표님이 하시는 것도 있고 올드페리 도넛도 있고 던킨 도넛, 아니면 크리스피 크림. 근데 저는 또 이제 약간 그 대한건화로서 옛날에 도나스도 있었잖아요. 도너츠 말고 그래서 영어 붙이지 말고 한국어 붙이자 해가지고 좀 극단적으로 말똥 도너츠를 그냥 붙인 거예요. 이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었고 실제로 좀 도넛만 파는 것도 그렇고 공간적인 경험을 많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안에 들어가는 어떤 컨텐츠랑 MD 상품이랑 많은 콜라보레이션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고요.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네온 컬러를 조금 입혀서 저녁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저희 회사는 솔직히 마케팅 팀도 없고 마케팅을 거의 돈을 한 5%도 안 쓰는 회사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많이 보니까 돈 많이 쓰시더라고요, 한국은. 자, 마케팅 회사 하면 돈 많이 벌겠더라고요. 근데 일단 너무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는 마케팅 자체를 우리가 하는 것보다 실제로 소비자들이 마케팅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어떤 컨텐츠와 비주얼라이징을 만들어주자 해서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도 전부 다 저희가 찍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고객분들이 와서 찍어서 올려주신 거고 저희가 허락받고 프레젠테이션에 쓰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안에 들어가는 것도 도넛만 파는 것보다는 좀 더 젤라또랑 뭐 쉐이크랑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말똥도넛 디저트 타운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꽈트로 박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한국에서 제일 큰 매장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조금 더 CIC스러운 경험을 많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가 지금 손님들이 쓸 수 있는 주차장 제외하고 전용 면적이 1000평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제일 큰 매장이고 우노 도스 트레스 꽈트로스에서 총 4가지 공간을 프로모션을 하고 있고 실제로 피네이션이라고 하는 소속사랑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뭐 뮤직비디오도 많이 찍고 있고 아마 이제 한 3일 뒤에는 그 뭐 유재석 분도 오셔가지고 뭐 쇼도 한다고 하시는데 대관 행사도 많이 하고 있고 이벤트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공간은 좀 갤러리와 커피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고, 두 번째 노스 같은 경우는 어떤 러스틱 챔버 바베큐랑 어떤 양조도 하고 있는 공간이고, 세 번째 공간은 이런 런웨이랑 해서 실제로 이제 슈퍼모델이랑 같이 진행하는 카페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예, 여기는 플레이그라운드 형식이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비비드 컨셉이 있으면, 이게 한국은 아시아 쪽은 좀 파스텔 톤으로 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비비 하우스라고 하는 파스텔 톤 컬러의 600평 매장을 열었고요. 예, 실제로 조금 더 비비드한 컬러도 입혔지만, 매장을 들어가면 전부 다 아치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B를 뒤집으면 아치형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대형 카페고 어떤 문화적인 F&B 공간이지만 조금 더 여성분들을 타겟팅한 공간을 만들자라고 해서 비비하우스라고 지었고, 실제로 안에 있는 이런 그래픽 디자인이랑 작품들도 실제로 저희 회사 안에 디자이너들 직접 만들어서 런칭을 한 거고, 판매하면 수익금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 착취는 아니고요. 네. 그리고 예, 어떤 메뉴 같은 경우도 조금 더 페미닌한 컨셉을 많이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프로젝트 설명하다 시간이 다 갔는데,